부트스트랩 4 강좌를 시작합니다. 부트스트랩은 그 모바일 우선 반응형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고 인기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부트스트랩 4는 최신 버전이고요. 그 기존 3에 비해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하나 더 늘어나서 작은 미디어를 반영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3 같은 경우 플롯을 이용을 해서 그 그리드를 구성을 했다 그러면 부트스트랩 4는 그 CSS 표준으로 포함이 된 플렉스박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정교하게 그 그리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버튼이 더 가벼워지고 또 몇 개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 카드라는 컴포넌트가 추가되어서 다양한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트스트랩 강좌 4강좌를 통해서 그 부트스트랩 4에 대한 전반적인 그 과정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뒷부분에 가서는 그 우리나라 그 웹 인터넷 환경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누보드에 대해서 이 부트스트랩 4로 테마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부트스트랩 최신 버전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브랜드 로고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부트스트랩 4가 그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반응형 홈페이지는 최신의 그 인터넷 접속할 수 있는 그 미디어들이 굉장히 다양화되어서 그 너비, 그 폭이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잘 감안을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반응형으로 만드는데 이 부트스트랩이 굉장히 편리한 도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트스트랩 4는 무료이고요. 누구나 다운로드 해서 몇 가지 방법으로 사이트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트 주소는 getbootstrap.com입니다. getbootstrap.com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요 강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4강좌는 부트스트랩 4에 대한 일반적인 강의를 진행하고 그 3과 구별되는 부분들은 사이사이 언급하게 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부트스트랩 4를 이용을 해서 그누보드 5 테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365ok.co.kr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실전 홈페이지 제작 강좌를 이용하는 회원은 기존 회원은 365k에서 진행되는 모든 강좌, 현재 나와 있는 강좌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나올 강좌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트스트랩 4는 플렉스박스를 이용을 해서 그리드를 구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IE 인터넷 익스플로러 9 이하 버전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E 9 이하 버전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면 부트스트랩 3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전 세계 그 인터넷 웹브라우저 시장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익스플로러는 5% 이하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꾸준히 지금 주로 가고 있습니다. 부트스트랩이란 빠르고 쉬운 웹 개발을 위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입니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타이포그래피, 그 인쇄 처리라든가 문자 처리, 양식, 폼 있죠. 그 다음에 버튼, 표,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모달, 이미지 슬라이드, 그 다음에 기타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을 위한 그 우리 쉽게 홈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는 디자인 템플릿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트스트랩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요즘 핫한 그 대부분의 추세인 반응형 사이트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응형 사이트를 만들면 쉽게 웹 앱으로 그 구울 수가 있고요. 구글 플레이나 이런 데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응형 디자인은 소형 스마트폰부터 대형 PC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치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되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트스트랩 4의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사용의 편의성입니다. HTML과 CSS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으면 부트스트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응형 기능이 있고요. 좀 전에 계속 설명을 강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4는 모바일 우선입니다. 예, 요즘 보면 웹사이트도 보면 그 접속 통계를 보면 모바일 접속자가 PC를 넘어선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호환성을 보면 최신 브라우저와 호환이 되고요. IE 10 이상, 그 다음에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이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는 그 자동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설치해서 사용을 하면 최신 버전이 계속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트스트랩 4 적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CDN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CDN은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HTML 문서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면 그 웹페이지에 그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기능들을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운로드 하지 않고 여러분들 웹페이지 포함하지 않고도 이 CDN을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 뭐 CDN을 쓸 때의 장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그 많은 웹 이용자가 이미 여러 홈페이지에 이 부트스트랩으로 만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이 링크 걸린 이 라이브러리가 사용자의 컴퓨터에 캐시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홈페이지가 이렇게 CDN을 이용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접근을 할 때 이 캐시된 것을 먼저 읽어드리기 때문에 빠르게 접속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CDN 같은 경우는 그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서 제공이 되는데 가까운 데에서 가까운 서버에서 파일을 제공하므로 로드 시간이 빨라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죠. 그 다음에 단순히 부트스트랩 CSS 부분, 반응형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만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여러 개를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데 요 부트스트랩 min.css 요 부분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 홈페이지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뭐 모델 기능도 있고 툴팁도 있고 막 그러죠. 그런 거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jQuery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파퍼라는 거는 그 팝업 같은 거 띄울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팝업 라이브러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SS와 관련된 거는 하나고 나머지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CDN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 웹페이지에 직접 이것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트스트랩의 그 라이브러리, 이 CSS나 JS에 특히 CSS 같은 경우에 이 압축되어 있지 않은 그 개발을 위해서 압축되어 있지 않는 파일을 여러분들이 조작하거나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부가적으로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런 목적 외에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접 다운로드해서 반영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직접 다운로드 할 경우에는 이 부트스트랩의 그 홈페이지 getbootstrap.com 여기에 접속을 하면 다운로드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지금 보면 링크가 안 걸렸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시면 그 구글 요즘 한글 번역이 잘 됩니다. 한글 번역 시스템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웹 번역을. 그 다음에 여기 다운로드 나오죠. 다운로드 클릭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자주 방문을 해 보시면 뭐 도큐멘테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트스트랩 4로 제공되는 이 컴포넌트라든가 템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이렇게 구현도 가능하구나 라고 해서 살펴보고 응용을 할 수도 있고 이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템플릿이 이렇게 있어요. 템플릿이 있는데
이 템플릿을 갖다가 직접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만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도 있지만 여기 대개 보면 유료로 제공이 됩니다. 템플릿이. 그래서 마음에 드는 그 템플릿이 있다 그러면 유료로 구입을 해서 홈페이지에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부트스트랩 4로 웹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부트스트랩 4는 HTML5에서 지원하는 HTML 엘리먼트나 CSS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홈페이지가 HTML5 기준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강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독타입을 HTML5로 선언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HTML 문서 맨 선두에 이게 독타입 HTML5 문서라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랭귀지가 나오고 여기 보면 KO 한글이라는 거죠. 한글 지원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언어셋 이런 거 좀 기본적인 거 들어갑니다. 영문 사이트를 만들 경우에는 다르겠죠. 여기에 EN이 들어가겠죠. 아니면 일본어도 바뀔 거고요. 요거는 지금 제가 한글 웹사이트를 만든다는 가정하에 제가 KO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방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코리아죠. 우리 같은 경우는 한글을 우리가 쓰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호주 영어도 있고 영국 영어도 있고 미국 영어도 있고 그러죠. 그 나라를 구분해서 영어가 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4는 모바일 장치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 모바일 우선 스타일이죠. 그래서 헤드 엘리먼트 사이에 여기 보면 헤드와 헤드 사이에 요 메타 태그를 반드시 첨부를 해줘야 됩니다. 요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미디어 장치에 최적화되어서 화면을 뿌려줄 수 있도록 요 메타 태그를 넣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트스트랩에서 사용하는 이 실제 내용 보여주는 컨텐츠 부분에 사용하는 클래스 이 컨테이너라는 거가 있어요. 컨테이너가 있는데요. 부트스트랩에서 사용하는 4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에서도 그랬었죠. 컨테이너가 있고 컨테이너 플로이드가 있어요.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플로이드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전체 이제 큰 차이인데 큰 차이에 이 부트스트랩 전체를 감싸고 있는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클래스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으로 잠깐 나와 있는데요. 화면이 요만하다. 예를 들어서 화면이 PC 같은 경우에 요즘 해상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1900을 넘는다든가 그렇게 되죠. 근데 과거에는 이 폭을 1000 픽셀로 작성을 하거나 폭을 고정을 해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컨테이너 여기 보면 어디 나와 있었나요? 이 컨테이너 클래스하고 컨테이너 플로이드 클래스의 차이가 뭐냐면 이 컨테이너 클래스는 이 화면 미디어의 폭과 상관없이 이 부트스트랩 4 웹페이지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걸 고정시키는 거고요. 컨테이너 플로이드로 이 웹문서를 감싸게 되면 여기 바디 부분에 감싸게 되면 그것은 이 미디어가 갖고 있는 전체 폭을 사용을 해서 웹페이지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니터가 24인치라든가 30인치라든가 이렇게 크면 큰 만큼 그냥 다 확대해서 웹페이지가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노란 부분이 영역을 잡아준 거예요. 요거는 고정폭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디자이너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 폭을 1200 픽셀로 가로폭을 잡았다. 그러면 양쪽에 여백이 생기는 거죠. 가운데 부분만 컨텐츠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요 부분 헤드 부분은 여기 지금 보면 독타입을 HTML5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바일에 최적화되어서 이렇게 지금 미디어를 자동 고정을 할 수 있도록 축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는 CDN으로 부트스트랩을 연결하기 위해서 CDN으로 부트스트랩 CSS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요 밑에 부분 요게 이제 바디와 바디 사이가 이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화면이죠. 여기에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이 컨텐츠가 들어가는 부분에 div 엘리먼트를 이용을 해서 이 클래스가 어떤 건 컨테이너고, 여기 밑에 거를 보면 어떤 거는 컨테이너 플로이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고정폭이고, 이 컨테이너 플로이드는 그 전체 폭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웹페이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폭을 한번 보면요, 고정폭을 보는데 그 고정폭 클래스에 하고 컨테이너를 쓰는 경우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가 지금 배경이 흰색이고, 이 실제 그 부트스트랩 이 컨테이너 클래스가 반영된 부분도 흰색이니까 구분이 안 되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요 부분, 이 컨테이너 부분에다가 스타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작성할 때는 CSS를 별도 파일을 만들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일단은 지금은 교육 중이니까 여기다가 헤드 부분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다 넣어도. 예, 컨테이너에 대해서, 컨테이너 클래스에 대해서 CSS 강좌는 지금 무료로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뭐로 할까요? 블루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화면 모드에 따라서 이 컨테이너가 갖고 있는 이 폭이 있어요. 이 큰 화면, 지금 제가 컴퓨터를 이 게임용 PC이기 때문에 이 1200포인트, 1200 픽셀, 포인트가 아닌 픽셀이죠. 픽셀 이렇게 요 폭만큼 쓰고 고정폭으로, 나머지 부분은 내용을 안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죠. 예, 화면이 더 커지면 여백이 더 늘어나고 이 고정폭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가 되죠. 예. 자, 그러면 고정폭은 됐다 그러고요. 그러면 이 전체 폭, 컨테이너 대시 플로이드 클래스를 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만 바뀌면 되죠. 요 부분만 바뀌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CSS 지정을 해줘야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예, 좀 전에는 고정폭이었는데 이 지금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폭 전체를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예, 전체를 채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트스트랩 4를 이용을 해서 그 웹페이지를 작성을 할 때, 그 웹페이지에 사용자가 보는 그 화면, 내용물이 들어가는 이 컨텐츠가 담기는 부분을 전체를 감싸는 감쌀 때 이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컨테이너 또는 컨테이너 대시 플로이드 클래스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크게. 이 부트스트랩 4로 웹페이지를 만들 때 전체를 관통하는, 사용하는 크게 구분되는 이 클래스입니다. 제공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